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어논리 영상입니다. 언어논리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언급을 했던 것이 논리 퀴즈 풀 때 기호화하지 마셔라. 그리고 독해를 할 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선지에서 지문으로 가는 쪽으로 교정을 해가야 된다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막히시는 파트가 딱 하나 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유형인 강화약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강화약화를 어려워하죠. 저도 가장 최후까지 어려웠던 것이 강화약화고, 이 강화약화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 거는 수험 생활을 끝내기 2년쯤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성적이 확 오를 때 같이 그냥 득도하듯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정말로 리트를 강조드리는 이유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강화약화를 마스터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셋에서 강화약화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많은 수가 나오고 있어요. 5급, 7급 모두 강화약화가 나오고 있고 7급 분들도 5급 분들도 모두 다 어려워하는 게 또 강화약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화약화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강사분들이 찬반을 나눠서 보는 식의 사고에 가까운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강조드리듯이 일관된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일관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23년도 14번입니다. 추리 논쟁이고요. 리트 추리 논쟁 문제 23년도 14번 문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불가불 나오는 문제는 기출에서 이미 피셋 기출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약화된다,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정말 그 모든 유형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기억처럼 강화한다, 약화한다, 뭐뭐라면 뭐뭐다 라는 식으로 조건문을 주는 때가 있고요. 니은처럼 견해가 같다, 견해가 다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7급에서 쟁점들을 나눠주고 그 쟁점에 대해서 갑은 동의할 것이며 을은 뭐 아니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유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위에랑 비슷하죠. 근데 니은과 디귿을 구분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해설서를 보시면 거의 한쪽 분량에 가깝게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들은 답에 대한 근거를 보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사고를 다 정리하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시험장에서 한 3문제 풀면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을 일단 그어줘요. 각각의 의견들이 끝나는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판 법조문 보듯이 끝나서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을 보겠습니다. 뭐 죽은 삶의 쪼쪼쪼쪼쪼. 그 다음에 맨 끝에 즉 그의 자손이나 그를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 이 즉이 이해가 안 되면 답안을 보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살아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즉이기 때문에 그 즉 이하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와 관련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다면 즉 이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리라 믿고, 을을 넘어가게 되면 하지만이라고 하니까 갑의 의견은 일부 반대가 있다는 소리예요. 딱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갑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두 번째 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갑은 짧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문장들은 거의 다 읽어보시면 그 주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을이 지금 예시를 들면서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을 읽을 때는 사례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사례가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을이 앞이나 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보기를 넘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서를 만약에 혼자 공부하신다면 보기의 해설을 보시게 될 텐데, 기억에서 아들은 지금 돈에 대한 욕구는 없지만 쪼쪼쪼쪼쪼쪼 계속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예시에 대한 해설을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사고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트를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제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 편을 강화약화로만 준비한 것도 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보는 거는 시간상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니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첫 번째 말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 해를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갑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맨 첫 문장에 나오잖아요. 갑의 첫 문장. 우리가 즉과 다만이 눈에 들어와서 먼저 봤지만 갑의 주장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고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고, 통상 이런 문제들은 주장을 앞에서 해요. 아니면 맨 뒤에서 해요. 갑을로 구성된 걸 다 보시면 첫 문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그냥 첫 번째 을 그리고 두 번째 갑은 서로의 말을 대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첫 번째 갑하고 두 번째 을을 보시면 첫 번째 갑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을은 뒤에서 핵심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을 기억이라고 묶어서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강화 약화를 보실 때 약화된다, 강화된다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일반적인 독해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야 라는 걸 알고 그냥 바로 선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라는 걸 지금 계속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화 약화 유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강화 약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랑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일반 독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보셔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 방식이 막 그렇게 생전 처음 보고서도 오 그렇군 하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한 개씩 해가지고 총 20번의 과정으로 계속 이해를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게 메일링 서비스고, 다음 주에 2편 모집을 시작합니다. 1편을 신청 못 하셨던 분들은 1편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20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다만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보다는 가격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1편도 신청해 보실 수 있고 2편은 이제 라이브로 하시는 거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23년도 14번 문제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강화 약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유튜브랑 블로그에 공지 올라가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주 더 좋은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